네, 오늘 한번 좀 약간 너무 간단한 것들은 한번 패스하면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1시간 내로. 음. 이제. 자, 1차 두 번째 겁니다. 자, 1차는 뭐냐면 현대소설이에요. 또 현대소설이네. 자, 서술상의 특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뭐라고 돼 있어?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사파처럼 나열, 대화를 통해서 과거 이야기 제시, 같은 시간 다른 장소 사건 서술, 외부 상황과 관련 없이 떠오르는 인물의 의식을 기술, 공간에 따라서 상황을 서술자를 다르게 해서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었다. 표시 따라라라 해주고 우리 다음 문제 기흥 니은 비교했으니까 기흥 니은 나올 때 풀고 보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질문인데 뭐예요? 이 소설에서 노인 이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죠. 표시합시다. 노인으로 표현되는 어머니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버렸네. 주인이 바뀐 집. 그 집에서 아들을 하룻밤 재웠죠. 아들을 하룻밤. 햇살은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 이거 좀 달리 표현. 햇살은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 만물 속속들이 비치는 기능을 하는데 어머니는 이러한 햇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 개꿀 주제. 햇빛이라는 근원적인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 반추한다. 이 점에 주목해서 나중에 A의 노인의 심리 가면 되겠죠? 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네?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가 이 내용의 포인트겠네요. 하면서 우리는 스피드 있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예요? 소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거를 하는 게 주제입니다. 1학년 때 형의 주벽에 가게가 파산, 집이 파산, 형이 주벽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주변이 뭔지 몰라도 그냥 무슨 나쁜 짓을 했겠지? 파산을 겪었죠? 형에게 뭐예요? 새 조카 아이와 그 아이들의 호르몬이까지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포인트는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났네. 안타까워라. 일이 그곳 되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3년 차례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는 또 나대로 뭐예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근육의 물을 치고 나서도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도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가 사양한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가 노인과 나는 서로 결국은 포인트는 주고받을 처지가 없었대요. 노인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죠. 자, 중략. KC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던 나는 형이 재산을 탕진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재산을 탕진해서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나는 온다. 당시 노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새 집의 주인의 양해를 얻어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게 하였다. 다음날 새벽 노인은 눈길을 헤치며 차 타는 곳까지 나를 발해준 후 톨로 눈길을 되돌아왔다. 내용을 쭉쭉 읽어봐야 돼요. 길을 혼자 돌아가던 그때의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은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다. 눈발이 그친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발자국만 나란히 이루어졌구나. 기억은 둘이서만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졌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했겠네요. 간절하다 뿐이겠냐. 신장로를 지나서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에 아직도 도란도란 아이의 목소리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하다. 몹쓸 발자국 때문에 도란도란 나누었던 그 목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하다.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너기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온 듯 놀라지고 죽은 거야. 없는데 이제는 새가 되어서 마치 다시 오는 것처럼 놀라고 또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무만 쳐다봐도 뭐예요? 저 아이가 뛰어나올 것 같고 뭐예요? 새만 뛰쳐올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발자국들 때문에 발자국을 보니까 뭐예요? 마치 비둘기가 마치 아들 모습 같고 또 뭐예요? 나무들도 아들 모습 같죠. 그래서
이렇게 산길을 저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다. 그만큼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이겠네. 적으세요. 그리움. 너무 딱 봐도 그리움이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분명히 둘이 돌아온 길을 이제는 보내고 너를 보내고 혼자서 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둘이서 발자국을 걸었지만 이제는 혼자 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 울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냐? 어머 그 아이 발자국보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다. 정말 슬프네요. 내 아들아 부디 몸이 성이 잘 지내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옷 복받고 다시 살거라. 눈앞이 가려도 눈물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이를 빌고 왔지. 노인의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이 노인이 뭐예요? 여기 있는 어머니겠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았다. 아내는 뭐예요? 이제 할 말을 잊은데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이제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조용히 이제 다 다물었네요. 그런데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런저런 시름 없이 발걸음 그려온 동네에 뒷산 당도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 차마 도로 들었어서 눈을 쓰고 한참이나 시간을 기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집이 없었던 거지요. 하면서 아내가 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데 갑자기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진지 노인을 추궁하고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고 나 역시도 더 이상 나도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노인을 뭐하고 가로막고 싶었죠. 아내가 이렇게 막 이제 추궁을 했죠. 방금 더 이상 돌아갈 거처가 없었던 거지요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제 노인이 어떤 대꾸를 하는 게 두려웠고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 눈을 뜰 수 없었다. 불빛 아래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가서도 아니었고 왜? 차마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보일 수도 없어서 왜? 빠바바바바바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졸라 부끄러웠다. 아내도 그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 좀 해보세요 했더니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대차게 흔들어 끼었고 그녀의 음성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고 그래도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참으면서 잠든 척 버텼다라는 거죠.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있는 건 노인이 오히려 음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태연했던 척을 하는 거죠. 가만두어라. 가만히 나서기도 뭐예요? 피곤할 것인데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왜 깨우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두고 나서 아직도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늑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남은 이야기를 계속 마무리 지었죠. 근데 이것만은 이제 집중. 이것만은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뭘 잘못 알고 있냐. 그때 내가 뒷산 제등에서 동네를 바로 아까 못 들어가고 있었다 했죠. 왜 못 들어가고 있었냐면 갈 데가 없어서 아내가 아까 갈 데가 없어서라고 디스했는데 그게 갈 데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란다 하는 거예요. 주제입니다. 뭐예요? 설마 내가 문간방 한 칸이라도 뭐예요? 잘 데가 없었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가지고 그 햇살이 뭐예요? 부끄러워서 차마 동네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시린 눈을 해서 그래서 시린 눈이 어떻게 좀 시린 눈을 가라앉히려고 그랬다. 시린 눈 때문에 햇살이 부끄러워서 시린 눈을 가라앉히고 나서 동네에 들어가려고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일단 1번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너무 쉽죠. 다음 몇 번? 바로 2번이죠.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노인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과거 이야기를 내용 정리하고 있죠. 지금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지시하고 있어요. 인물의 대화. 다음 기역 니은. 자, 기역 니은은 앞에서 기역은 삽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 여기서는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졌단데 지금은 몹쓸 발자국이 됐죠. 왜 몹쓸 발자국이 됐어? 계속 뭐예요? 도란도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듯이 떠올리게 하고 이제는 산 비둘기만 푸드덕거려도 떠올리게 하고 나무들만 서 있어도 떠올리게 하죠. 이제 없는데 그때 당시는 둘이서 걸어온 게 좋았지만 지금은 몹쓸 발자국이 된 건 이제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걸 떠올리는 거는 기역 니은은 분명히 동일한 공간에 존재를 하고
동일한 인물의 발자국이 있는 곳, 같은 곳을 가는데 니은은 기읍과 달리 노인의 감정이 표면적으로 뭐예요? 몹쓸이라고 나왔죠. 몹쓸. 몹쓸도 맞죠. 니은은 기읍과 달리 뭐예요? 니은은 기읍과 달리 니은은 아까 몹쓸 발자국은 아들에 대해서 더 멀어진 거야? 아들이 뭐예요? 그립고 뭐예요? 간절하죠.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아니죠. 거리감이 더 멀어졌다가 틀린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마치 눈에 있을 것 같고 뭐예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냐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뭘 갖고 있겠어? 그리움. 또 뭘 갖고 있을까? 앞에 내용상. 또 뭘 갖고 있어요? 이 몹쓸 발자국은 뭐가 있어요? 이 몹쓸 늙은이 혼자서, 이 몹쓸 늙은이 혼자서만 돌아가고 있구나. 뭐예요? 죄책감. 이 몹쓸 늙은이 혼자서 돌아갔구나. 그리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어요. 거리감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다?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리감 때문에 5번이 틀린 겁니다. 3번에 보기에 대해서, 보기에서 다시 어머니는 햇살이 비친 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주인이 된 집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재웠는데 햇살은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 햇살의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본다. A에서도 노인의 심리는 어떨까요? A에서는 어땠어? A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뭐예요? 시린 눈을 해서 분명히 뭐예요? 절대로 갈 곳이 없어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아침 햇살이 펼쳐져 있는데 이 햇살이 부끄러웠다죠. 어떤 눈을 하는? 시린 눈을 해서 햇살이 시린 눈을 해서 부끄러웠다. 시린 눈을 해서 햇살이 부끄러웠다. 시린 눈을 해서 햇살이 부끄러웠다. 왜? 햇살은 뭐니까?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이니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러웠다는 거죠. 근원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부끄러웠다죠. 다시 말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거 아니라 했죠. 설마 문단 그 방 하나 없었겠냐? 돌아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린 눈을 해서 혼자서 그 햇살이라는 근원적인 빛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고 또 앞에 나왔던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식과 주고받을 관계 없는 관계가 됐다. 자식과 지금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자식과 이제 줄 게 없고 받을 게 없다? 그런 거 아니죠. 더 이상 자식에게 줄 게 없어. 돈도 없어서 줄 게 없어. 또 자식에게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 이런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베풀었는데 아들이 사랑을 못 알아봐줬어. 그런 거 아니죠. 부끄부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함을 가지고 그리워한다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미안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가장을 나쁘지 않네요.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미안했다. 5번 아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한 삶이 한스러웠다. 답은 2번에서 4번과 5번에서 나와야 됩니다. 몇 번 했는지 한번 볼까요? 3번을 싹 다 틀렸어요. 자, 답은 4번에서 5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유를 적어주세요. 왜 4번인지 5번인지 이거를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4번은 맞아요, 틀려요? 4번. 왜 틀렸을까요, 4번이?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어머니는 햇살에 자신의 모습을 비친다고 했는데 4번은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게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렇지? 자, 가볼게요. 다시 앞에. 자, 이 내용이 결국 뭘까요?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형이 파산을 했죠. 형이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노인은 뭐 했어요? 내게 나 기르는 사람의 목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역할을 했어, 못했어? 못했죠.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자식도 나도 자식 역할을 못했죠. 여기 지금 노인이 있고 형이 있어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내도 등장합니다. 인물이 중요한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라 했죠. 지금 상황은 노인에는 형이 있고 나가 있는데 형이 뭘 일으켰어? 파산도 일으키고 세상도 뭐 했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여기서 뭐예요? 나도 자식의 도리를 못했어. 내가 그럴 처지가 못됐거든. 나는 뭐예요? 책임이 진 거야, 책임. 세상을 떠나고 나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고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에요. 여기서 일들을 보면 뭐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내용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뭐예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내 몸 하나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이 들어온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동네에서 아침에 지는 연기가 펀한데 나는 그 햇살이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앞에서 뭘까? 나는 부모야. 부모인데 뭐예요? 이 노인은 부모인데 자신의 모습을 비췄을 때 지금 누구의 집에 나에게 지금 미안함을 느끼죠. 그럼 왜 나에게 미안함을 느꼈을까? 노인이 나에게 지금 미안함을 느껴요.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은 누구예요? 형이죠. 이건 형으로 인해서 형 때문에 내가 뭐예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야. 형으로 인해서 노인이 형 때문에 형이 그렇게 만들었지. 형이 미안했으면 미안했지. 노인은 그냥 서로 뭐예요?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노인은 나한테 뭐예요? 아무런 역할을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형이 맡긴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뭐예요? 감당에 처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으면 만약에 누가 느꼈어야 돼? 형이 느껴야죠. 노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노인의 심리야. 노인은 뭐가 문제인데 앞에서 뭐예요? 이 아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 못했죠. 왜? 대부분은 뭐예요? 동네에서는 아침 짓는 연기도 한창이고
우리 집에도 햇살이 들어오는데 이 햇살이 들어오는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데 이 햇살이라는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데 햇살로 햇살은 근원적인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이 자식에게 뭘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줬죠. 부모한테 못했으니까 뭐예요? 그러한 무력한 게 한이스러웠다는 거죠. 앞에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했잖아. 왜? 부디 잘 지내거나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아라. 눈물을 뿌리고 왔단 말이야. 여기서 뭐예요? 형이 나에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고 노인은 뭐예요? 그럴 처지가 못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답은 뭐다? 노인으로서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 아들에게는 뭘 못했다? 부모의 도리를 못했다고. 아들이 뭐예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상황에 처한 것을 미안한 거는 뭐예요? 누구? 차라리 형이 미안했으면 미안했지 노인이 요것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적인 이유를 보기에 있었으면 찾아주려고 했는데 이 미안하게도 이 내용에서는 딱 결정적으로 답이 왜 5번인지에 대한 확고한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문에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5번이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문제. 제가 한 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요? 아까 제가 한 말이 맞는 거 아까 뭐라고 했지? 4번이? 저 응.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게 부모가 아니라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해서 틀린 겁니다. 맞아요. 엄마가 아니라고. 맞아요. 답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답지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답지는 그냥 5번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요. 답지는 그냥 5번을 읽었을 뿐이라서, 선생님은 타사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온 아들을 하룻밤 지우고 떠나버린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보자. 햇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 노인은 부모의 도리에 닿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5번이다. 이건 그냥 똑같은 5번을 그냥 읽었을 뿐이고 4번이 오답인 이유는 뭐다? 글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노인이 실행을 한 것은 아들에게 미안해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가치가 조금 허술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4에서 6. 네, 방금은 그 문제가 포인트였다는 거고 또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현대소설이 나오네. 우리 현대소설을 마스터하고 갑시다. 이번 기회에 6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경, 묘사, 심리, 장면의 잦은 전환, 긴박한 분위기, 외부와 단절된 공간, 중심 사건 서술, 대화 빈번 제시, 갈등 해소,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 이야기 입체적. 보기가 다 비슷하죠? 다 이제 대충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자, 보기와 같이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은 참활극의 히어로 우리는 노인이 등장하기 전에 무서운 강도의 모습을 연상했다. 희극의 배우 예상과 다른 노인의 행색을 보고 우리가 어이없어서 웃었다. 어린 인식이라는을 부르며 엉엉 우는 노인을 우리가 위로했다. 비극의 주인공 나가 노인의 불우한 사연을 듣고 노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됐고 나는 우리 방 사람들과 달리 콩밥을 쏟긴 노인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 표시해놓고 문제 풀다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내용 일치 영어로 치면 일치불일치 문제야.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 이거는 보기를 읽고 기역, 미음을 풀어야겠네. 현진건이라는 것도 읽고 풀어야 돼요. 현진건은 일제강점기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권력의 부당한 횡포,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을 담아냈다. 신문지와 철창은 사소한 사건으로 비극적 상황에 내몰렸지만 중요한 건 횡포에도 좌절하지 않고 혈육을 살리려는 노인의 뜨거운 사랑 메인
그래서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서 동정을 넘어서 경외감까지 드러내고 있다를 통해서 기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좀 심플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보기들이 딱딱 뭘 원하는지 바로바로 나오잖아. 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냈는데 나는 유치장. 근데 어줍잖은 일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입구 쪽 소란 써놓은 속이에 호기심을 느낀 우리는 20년 징역살이 강도 등장. 20년 징역살이 강도. 그래서 공포심. 그러나 생각과 달리 범인은 남루하고 어떻다? 가냘픈 노인이었다. 저 노란 수건은 복면하는데 쓰는 탈인가? 노란 수건. 우리는 어이없이 웃었다. 저 노란 수건은 복면인가? 어이없이 웃었고 참활극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어? 참혹한 활극은 난투 장면을 주로 하여 찍은 연극이나 영화. 참혹한 연극이나 영화. 참혹한 연극이나 영화의 주인공은 얼굴을 나타낸 찰나에 뭐예요? 희소극의 배우가 되었다. 담당이 밀쳐주고 간 반쯤 쓰러져 있던 노인은 몸을 도사리며 이놈의 새끼들이 무슨 지랄인가 백주돼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벼락 안 무섭나라고 중얼거리고 무디고 꺽쇠 목청만은 뭐예요? 우리가 듣던 강도 목소리와 조금도 틀림이 없었고 넋두리를 따라서 눈곱이 없이 우리 인식이 하고 훌쩍거리며 코를 들이마시기 시작하고 고보던 어깨가 궁금해지며 가늘게 들린 모양과 빠르게 바사한 목덜미 힘줄기 뼈가 우리에게 사라진 느낌을 주었고 우리는 주인공은 세 번째로 변하였다. 참활극의 피오르로 등장한 그는 어느 결에 희극의 배우가 됐다가 이번에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본색을 나타났대요. 히어로에서 희극이 됐다가 비극의 주인공으로 뭐예요? 세 번째 변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인시가 하면서 뭐예요? 제 처지도 잊은 듯 고함을 지르고 수건 지팡이 집어던지고 두 손으로 마루방울 치며 엉엉 소리 높여 울었고 시끄럽다라고 담당이 주의를 했으나 울음소리는 높아졌고 할 수 없이 순사는 달려왔고 우는 모습이 너무도 가엽고 측은한데 마음이 움직였다. 매우 사나울 듯한 그 순사는 의외로 친절하면서 왜 우냐 늙은이가 무슨 꼴이냐라고 달래고 우리는 노인은 응석이나 피우듯이 울음 반말로 왜 나를 가두냐 우리 인식이는 죽을라나 우리 인식이 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안 잡혀왔을 거 아니냐라고 순사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가? 뭐예요? 신문 한 장 준 것밖에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신문 한 장? 노인이 잡혀올 때까지 순사는 주인공의 내력을 잘 몰랐고 그래서 신문 줍는데 조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으려고 해서 작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인식이는 누구냐? 인식이는 내 손자다. 어미가 유종을 알아서 죽고 내 등으로 3살까지 키웠는데 내가 오늘 밥을 안 주면 인식이는 죽는다라고 하면서 엉엉소리 내고 그러니까 얘가 왜 감옥에 잡혀 들어왔다? 신문을 주우려는데 일본 가시나가 뺏으려길래 작대기로 이마 좀 밀었다고 감옥 잡힌 거예요. 돈줄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데 할아버지는 다시 엉엉 소리 내고 밥이나 얻어가지고 갈면 되지 남은 신문을 왜 훔치려고 했냐 했더니 내 버렸으니까 주웠지 밥을 쌀려고 신문을 주우려다가 이 가시나랑 싸움 걸리고 바로 잡혀 들어온 거예요. 수수께끼가 풀렸다라는 거죠. 일제시대였겠죠. 그래서 이놈아 밥 한 번 먹었으면 준 것이지 한 끼 2번씩 먹어 나쁜 놈. 조선말로 집어세고는 다짜고짜 늙은이의 몸을 뒤지기 시작하고 순사의 행동에 우리는 분개를 하고 그래서 비록 배가 고파서 달라할지언정 그까지 간식을 몸에 숨길 뭐다 실업의 자식이 어디 있냐. 아무리 살이 분간할 사이 없이 죄인이라면 덮어놓고 의심을 두는데 불쾌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직업적인 선포를지지도 모른다. 수색하는 수사는 뱃속 이외에 뭐예요? 콩박덩이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대나 하고 떼사배나 그리고 내 거라고 구해나는 비웃었고 사실 우리의 예상과 틀렸다. 콩밥 뭉치는 발견되고 말았다. 이런데 너 듣구만. 수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일본말로 부르짖으며 불결한 물건을 만질 것처럼 석판을 찌그리고 이거를 패대기 쳤다.
우리는 반뭉치를 보니까 노란 수건으로 삐죽삐죽 싼 것인데 부피를 모아서 한두 끼 분량은 훨씬 넘고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빼앗듯이 던지고 쥐어지르고 가버렸고 너무나도 가짜는 일이어서 특별한 뭐예요? 벌도 안 주는 거죠. 벌도 안 주었다. 멀숙해 가지고 얼빠는 듯이 콩밥 도적은 이 콩밥 도적은 뭐예요? 한참이나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을 다 빼드네질 않아. 우리 인식이 갖다 놔 줄걸. 우리 배우던 머쓱해졌다. 별일이 다 많네. 그깟 콩밥은 감춰서 뭐한다. 제 버릇은 할 수 없어. 유치장 안에서도 도적질을 하는군. 그래서 노란 수건이 어디로 갔다 했을 때 콩밥을 쌌다. 나이 이른에 지가보다 바라바라 처리들리나 한맙소사. 동정과 호감이 반동으로 뭐예요? 비난과 비웃음도 컸다. 표시. 동정과 호감이 비난과 비웃음. 그래서 돌변한 그들의 태도에 붕괴하는 보다는 차라리 슬펐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동정을 아끼지 않던 마지막 동구까지도 잃어버리고 쓸쓸히 외로이 가는 성자를 보듯한 슬픔이 복받쳤다. 원래는 동정을 가지다가 뭐를 갑자기 콩밥을 훔쳐가지고 동정에서 뭐로 비난과 비웃음으로 가서 마지막에까지 동정을 해주던 남자까지도 뭐예요? 이제는 동정을 안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슬픔이 생겼죠. 우리 인식이나 줄걸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정보보다 왜 빛나는 햇살을 받고 햇발을 벗고 잘난 밥 그렇다. 그들에게는 잘난 밥이 뭐예요? 오직 손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이 밥 때문에 뭐예요? 배부른 아들로서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 밥을 찾아봅시다. 4번. 자, 4번에 자, 찾아봅시다. 4번에 몇 번인가요? 3번. 네. 지금 어디? 감옥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어떤 일이 콩밥 사건들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오, 이거는 찾기 게임이에요. 찾기 게임. 처음에 뭐예요? 노인이 등장할 때 뭐예요? 20년짜리 뭐예요? 사람이라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엄청나게 무서운 걸 연상했죠? 근데 갑자기 얘가 뭐예요? 앞에서 갑자기 내용이 뭐였어요? 중간에 뭐예요? 갑자기 코를 막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예요? 엉엉 울면서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엉엉 울면서 우리는 어이없어서 처음에 어이없어서 웃었다. 어딨어요? 어이없어서 웃었다. 여기에 우리 일동은 어이없이 웃었다. 있었죠? 그래서 행색이 뭐예요? 노란 수건을 보고 어이없어 웃었다. 되죠? 엉엉 우는 노인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했다. 맞나요? 우리가 위로를 했다. 왜 안 했는데요? 어린 인식을 부르며 엉엉 우는 노인을 우리는 위로를 했다. 이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네. 자, 지금 뭐예요? 희극 배우는 희극이 뭡니까? 웃긴 거죠. 희극은 웃긴 거야. 희극은 웃긴 거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엾고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비극의 주인공이 파트예요. 그래서 어디 부분? 여기서 희극은 웃긴 모습이야. 우리가 어이없어 웃은 모습인데 어린 인식을 부르면서 엉엉 울어가지고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한 부분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가야죠. 비극의 주인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은 뭐예요? 사연 듣고 노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죠. 이게 비극의 주인공이죠. 근데 마지막 사건 어떤 사건? 콩밥을 숨긴 걸 뭐예요? 걸려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이제 비난과 또 비웃음으로 갖는 반면 나는 뭐예요? 슬펐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들은 다 여기서 이제 여기 가지고 뭐예요? 이제 비난과 비웃음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뭐예요? 슬픔이 북받쳐 올랐고 손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는 받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느꼈어요? 연민을 느꼈죠. 다음 몇 번? 3번이 됩니다.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비극의 주인공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6번. 이제 기억. 사소한 사건으로 잡혀온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식민지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기억. 있어. 기억. 신문을 주었는데 고작 일본 가시나가 뺏으려고 해서 등 좀 밀었다고 붙들려 와서
뭐라고 했어? 고작 이러한 일로 무려 20년이나 징역살이 할 정도의 강도로 뭐예요? 올렸죠. 고작 신문지를 가지고 일본 애를 밀었다고. 그러니까 사소한 사건으로 붙잡혀왔지만 뭐예요? 엄청나게 20년 징역을 때리는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볼 수 있죠. 1번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 다음 밥을 뭐예요? 빌어서 손자를 키워하는 절박한 모습. 여기가 기억 여기입니다. 하층민이 겪어야 될 경제적 궁핍. 아까 전에 뭐예요? 니은 손자를 어떻게 써야 돼요? 자기가 밥 사가지 않으면 손자가 못 먹고 죽는다잖아. 내가 밥을 안 주면 인식이가 죽는다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뭐예요?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 니은도 좋죠? 디귿 노인이 순사에게 모욕적으로 몸수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서술자가 분노했죠. 분노했던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서 뭐예요? 분노했다. 앞에 어디 있어요? 디귿 뭐라고 했어요? 분간할 사이도 없이 죄인이라고 덮어놓고 의심을 한 게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서술자가 불쾌한 모습을 걷잡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혈육을 위해서 감추었던 밥을 잘난 밥이라고 표현해서 체면을 지키고자 했던 노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체면을 지키려고 했다. 잘난 밥. 체면을 지키려고 했다. 뭐예요? 아무나 주는 뭐예요? 아무나 먹는 우리 지금 뭘 했어? 얘는 지금 밥 뭉치가 뭐예요? 콩밥 뭉치죠. 아무나 주는다는 거는 개나 소나 먹는 그 뭐예요? 밥을 뺏든다는 거죠. 지랄하고 있네 저. 잘난 밥은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체면을 차리는 거야? 아무나 주는데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아무나 주는 잘난 밥. 아무나 주는데 잘났어요? 안 잘났죠? 아무나 준다는 건 잘났어야 평범해요. 평범한데 잘난 밥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 진짜 아무나 주는 이 밥 가지고 지랄하네 이런 어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자신의 체면을 자신의 체면치레 하려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진짜 잘났다라고 표현한 거 내 체면을 지키려고 잘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죠. 내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씨발 아무나 씨발 주는 그 콩밥 갖고 뭐예요? 잘난 밥이라고 한 건 이걸 디스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왔어요. 네, 됐죠? 그래서 체면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뭐라고 적어볼까요? 체면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른 정답을 적어보세요. 체면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잘난 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적었어요? 잘 맞히는 사람? 반어법이에요. 이게 반어법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닌 밥이라 했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도 잘난 것도 없는 아무나 주는 것을 뭐라고? 반대로 잘난 밥이라고 제가 비꼬았다 했죠. 비꼬아서 정말 잘나지 않은 평범한 것을 잘났다라고 반어법을 해서 이걸 뭐죠? 비판하고자 한 거예요. 반어법을 사용해서 비판하고자 한 겁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잘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밥을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반어법을 통해서. 체면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미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갑자기 말 한마디에 빛나는 인생의 햇빛을 봐버렸죠. 당연히 뭘까요? 오직 손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거를 했던 거에 대해서 뭘 느껴요? 손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동정을 넘어서 경외감을 느낀다. 동정을 넘어서 경외감을 느낀다. 미음이 연결이 되겠죠. 또 답이 4번이 또 아닌 이유는 여기에서 어디에도 뭐예요?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보기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소한 사건으로 비극적인 상황에 몰렸지만 좌절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을 주는 가장 긍정적인 내용에 갑자기 노인이 체면을 차리려고 잘난 밥이라고 표현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또 준비해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